반지름 길이가 4cm인 구를 8등분한 입체도형 건널비거든. 어떻게 8등분 된다고 했지? 뭐 구가 이렇게 딱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자른 거 있잖아. 요게 2등분 된 거잖아. 그 다음 뭐 요렇게 표시해 볼까? 요렇게 자른 거 있지.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 4분의 1등분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내가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잘랐는데 요게 2등분 되고 요렇게 자르자. 요렇게 자른 거. 요렇게 자른 게 4분의 1등분 된 거지. 요거 한 조각은 4분의 1등분이라. 아시겠나? 그럼 뭐가 남았냐면 요 선이지. 요 선. 잘 안 보이는데 요 선으로 또 자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봐봐. 4분의 1등분이 요렇게 생겼거든. 이쪽에도 좀 그림을 그려보면 4분의 1등분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니까. 여기서 뭔데? 요 선을 한 번 더 자르면잖아. 8분의 1등분이 된 거라니까. 알겠지? 선 라인으로 요 선 라인으로 여기 요 부분이어야 돼. 여기 되거든. 말로 왜 더듬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번 더 자른 거 있지. 요렇게 한 번 더 자른 거. 요렇게 한 번 더 자른 게 요게 된다. 보는 시각은 뒤집어 놨네. 그러면 봐봐. 반지름 길이가 4라고 돼 있지. 요 4. 맞나? 그러면 봐봐. 8분의 1등분을 있잖아. 봐봐. 요 부분이 요렇게 생기거든. 보이는 각도는 좀 다르다. 요게 있잖아, 요게 원으로 치면 뭔데? 4분의 1원이잖아. 4분의 1원. 원 넓이를 4등분 했다 이 뜻이겠. 그럼 요 건넓이 구할 때 일단 후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나? 후의 표면적은 자 전체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r이 4지. 그럼 16이니까 여기에다가 8등분 했으니까 8분의 한 조각이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8분의 1 하면 되겠다. 그럼 2가 되니까 8파이가 되겠다. 여기다가 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되겠지. 반원. 요 4분의 1원. 4분의 1원이 되겠지. 4분의 1원. 4분의 1원이 뭔데? 3개다. 원이 3개. 맞나? 그러면 보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알지?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반지름 길이가 4니까 16파이잖아. 그것을 4분의 1을 한 다음에, 4분의 1을 하면 요 한 조각 넓이거든.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다. 따라서 4파이니까 2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전체 건넓이는 어떻게 된다? 8파이 더하기 12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10파이. 이렇게 되겠다. 반지름 길이가 2배가 되면 건널비는 A배가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 반지름 길이가 2배가 되면 건널비는 A배. 부피는 A 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봐봐.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지름 길이를 R을 하자고.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배가 됐다는 2R이 된다 이 뜻이겠지. 그럼 건널비 비를 구해보면 4파이 R 제곱이지. 근데 얘는 반지름 자체가 2R이거든. 그럼 4파이 요걸 두 번 곱해줘야 되니까 4제곱 되거든. 그럼 4파이는 그대로 있으니까 건널비가 몇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4배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 맞지? 따라서 A는 4배 이렇게 되잖아. 부피는 봐봐. 3분의 4 파이 R 3승이잖아. R 3승. 요놈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는 똑같다. 반지름 자체가 2R이거든. 반지름을 3번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2R 곱하기 2R 곱하기 2R 이렇게 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8R 3승 되거든. 그러면 봐봐. 요 4파이 4파이는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R 3승돼 있지. 얘는 8R 3승돼 있지. 몇 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어? 8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 따라서 B는 8배라고. 항상 그렇다고. 구뿐만이 아니고 뭐든 다. 아까 보자. 원기둥 할 때도 그랬거든. 원기둥 할 때도 봐봐. 모든 변의 길이가 알겠지? 모든 변의 길이가 요 길이가 만약 1이고 요 길이가 만약 2가 되잖아. 뭐 높이도 뭔데 2배가 되겠지. 2배가 돼. 건널비 있지. 건널비. 어떤 한 변의 길이 비가 1대 2가 되면 건널비 비는 1대 4가 된다. 부피 비는 어떻게 되냐면 1대 8이 된다. 아까 할 때 앞쪽에 문제에서 좀 했거든. 오른쪽 그림과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을 L 회전축으로 회전하여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 그럼 방구가 되겠지. 방구의 건널비를 구하면 되겠다. 이거 좀 빨리 끝내자고. 그럼 봐봐. 요게 뭔데? 부채꼴이니까 이게 9면 이것도 9겠지. 그럼 회전시켰을 때면 여기 9가 되겠지. 맞나? 밑넓이는 얼마 돼? 밑넓이는 81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9의 표면적이 있잖아. 9의 표면적은 어떻게 돼? 전체 뭔데? 9의 절반이 되겠다. 9의 표면적 공식이 어떻게 돼? 4파이 R 제곱 81 되겠지. 요놈의 어떻게 된다? 방구니까 절반. 맞지? 따라서 없애주면 어떻게 되나? 2를 곱해야 되니까 100파이가 되겠지. 그럼 건널비는 이거 두 개 합치면 되겠다. 따라서 162파이 더하기 81파이 하면 되겠다. 따라서 3, 240파이가 되겠다. 원기둥은 9가 꼭 맞게 들어있다. 원기둥의 부피가 54파일 때 9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저번에 뭘 했냐면 저 원기둥 안에 들어가는 있잖아. 원기둥 안에 들어가는 그렇지? 똑같은 원기둥이다. 똑같은 원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원뿔이 있거든. 원뿔이 있는데
뿔이 있는데 원기둥이라 요런 상태일 때 반지름 R을 한다. R이 되고 그럼 기둥의 높이는 2R이 되거든. 그럼 원기둥 뭔데? 그 다음 뭔데? 요 세 개의 부피비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3대 1이 된다고 했어. 왜 그래 되는지를 빨리 한번 해보자. 원기둥이 지금 반지름이 뭔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잖아. 파이 R 제곱에서 밑면의 파이 R 제곱 높이가 얼마인 셈인데. 그래 기둥이 여기 꽉 차게 돼 있으니까 요게 R이면 이것도 R. 그러면 2R 되겠지. 맞지? 그 다음 부의 부피는 어떻게? 3분의 4파이 반지름 R이니까 3승이지. R 3승이다. 뿔은 항상 3분의 1 아니면은 절단이라고 하고 뭔데? 밑면적 파이 R 반지름이 뭔데? R이 되잖아. 파이 R 거기다 높이가 얼마? 2R 이래 된다. 그럼 약분시켜 보면 자 약분시켜 봅시다. 약분시켜 보면 여기 2 이 약분되고 파이도 물론 이제 약분되겠지. 파이 약분되고 하면 각 변에다 3을 곱해주면 3대 맞나? 봐봐 R 3승도 없어지잖아. 요 R 제곱하고 R 3승 요 R 3 맞나? 그럼 3을 곱하면 3대 2대 1이 된다. 알겠어? 자 봐봐 비로소 푼다. 지금 요런 상태일 때 뭔데? 원기둥이랑 부피비가 몇 대 되지? 대 2가 됐거든. 근데 원기둥의 부피가 지금 현재 54야. 그러면 부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거 좀 할 수 있나 모르겠네. 54에다가 있잖아. 3분의 2를 곱하면 이게 된다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대 2는 54대 네모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나? 그러면 요 곱하기 할 때 18 이래 되겠지? 그럼 요 하면은 뭔데? 36 이렇게 54파이 36 아시겠지? 방금 말한 게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요 비 구할 때 그렇게 된다니까. 54파이에서 3분의 2 하면 된다. 요 놈이 3일 때 요 놈이 2가 되니까. 나눠줘가지고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다. 자 다음 그림 밑면의 반지는 심이 원뿔과 전개도 있다. 원뿔의 거늘비고 요번에는 길이를 안 가르쳐줬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지. 그 대신 이제 중심각이 나와있지. 요 모선의 길이는 구해야 되나? 구해야지. 그래야지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아는 거니까. 이 길이가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거든. 모선이 반지름이 된다. 그럼 밑넓이는 반지름이 지금 10대 있지. 그럼 밑넓이는 얼마? 100파이 되겠지. 자,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요 반지름은 모선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거든. 그게 뭐냐면은 요 호의 길이가 요 온둘레 감싸던가 요 감싸던가 호의 길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이거 얼마 되지? 이 원둘레가 얼마인데? 20파이잖아. 그럼 부채꼴의 반지름을 잠시 R이라 하자고. X를 해도 되고. 알겠지?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가 20파이가 나왔거든. 어떻게 해서? 자, 전체 원둘레 2파이 R에다가 어떻게 360분의 40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요거 2 없어지면 12가 되겠지. 13이 되나? 18이 되겠지. 18. 맞지? 18이 되고 여기 3으로 6으로 나눠보자. 6으로 나누면 6, 4, 24, 6, 3이 되겠지. 맞지?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 잘 봐라. 오른쪽 남아있는 거 파이 R 곱하기 3분의 4 남아있거든. 요 오른쪽 20파이 남아있대. 파이 없어지거든. 요 4 없으면 5 되잖아. 요 3이 올라가서 곱해지면 15. R은 15가 되겠다. 옆넓이는 또 부채꼴 넓이 뭐 중심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공식을 쓰면 되겠다. 10파이 곱하기 15 하면 되겠지. 여기 없으면 10이 되니까 150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건널비는 100파이 더하기 150파이. 따라서 250파이가 되겠다. 보시면 원뿔 모양 그래서 물을 가득하고 원기둥 3번 부었더니 물의 높이가 X가 되었다. 봐봐.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3번 부었대. 그럼 요 부피의 3배가 요 부피하고 뿔은 항상 3분의 1을 먼저 하자. 밑면이 반지름이니까 25파이 되겠지. 그러다 높이가 9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차피 이 부피의 몇 배? 3배를 한 게 요 부피가 된다 그지? 요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기둥이잖아. 66, 36파이 곱하기 높이 X 하면 되겠지. 왼쪽 계산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파이 곱하기 9는 36파이 곱하기 x 되겠지. 그럼 요거 나눠주면 4파이 되겠지. 물론 파이 약분하고 맞나? 그럼 25는 4x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4분의 15가 되겠다. 요 문제가 뭐 문제집마다 다 있던데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다 싶으면 다 있던데 한번 해보자. 야구공을 반지름 길이가 3.5cm 구로 생각할 때 요걸 구로 생각할 때 겉면을 이룬 한 조각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좀 확대해보면 확대하기 싫다.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 까면 있잖아. 요렇게 되고 있지. 또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 까면 있잖아. 요 부분 까면은 요게 되는 거야. 그럼 건널비가 2개 된 거 아니야? 건널비 2개. 건널비의 절반이 되겠지. 아시겠나?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3.5cm. 분수로 하는 게 편하다. 3.5cm는 2분의 7이거든. 자, 이 건널비 공식이 어떻게 돼?
4파이면 R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4분의 49가 되겠지. 그러면 49파이가 되거든. 건널비가. 그럼 건널비의 한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49파이에다 곱하기만 하면 2분의 1만 하면 되겠지. 정답은 2분의 49파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자 봐봐. 방구의 부피가 144 때 일단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지. 자 전체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면 R 3승이지. 방구니까 이 부피가 얼마다? 144파이가 되겠다. 자 이런 거 계산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자. 이거 하면 뭐 되는데 2되지. 물론 이제 파이는 약분되고 그럼 이거 약분하면 뭐 되지? 2, 14, 72가 되거든. 그럼 지금 뭐 남았냐? 왼쪽에 이렇게 남았거든. 3승 맞나? 그럼 이걸 오른쪽을 어떻게 3 곱하기 먼저 72잖아. 72는 98, 72, 98, 72잖아. 그러면 8이잖아. 2가 3번 곱해진 거거든. 맞지? 9가 뭔데? 3이 2번 곱해진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3이 뭔데? 3번 곱해졌고 2가 3번 곱해지니까 6이 뭔데? 3번 곱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니? 따라서 R은 뭔데? R은 3번 곱해지니까 R이 뭐가 되면 돼? 6이 되면 되겠지. 오른쪽 그림과 모서리 길이가 6cm인 정면치에 꼭 맞는 구와 사각뿔이 있다. 정면치의 구 사각뿔의 부피를 A, B파이 이걸 할 때. 자, 뭐 구해야 된다? 부피. 정육 부피. 어떻게 되니? 각각 부피지. 반지름이 6이니까 부피는 666 이래 되겠지. 그 다음 사각뿔 뿔이지. 뿔은 3분의 1을 먼저 하자. 자 밑면적은 6 곱하기 6 36 되겠지. 높이 얼마? 6 되겠지. 그 다음 뭐 이제 봐봐. 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여기 있죠. 높이가 얼마 되는데 6이 되지. 반지름은 얼마 돼? 3이 되겠지. 그럼 구의 부피는 얼마 된다? 3분의 4파이면 R 3승이지. 그럼 27 된다. 그러면 요거 36 곱하기 6이니까 6도 곱하면 되겠지. 6, 36, 16 이래 되겠지. 요게 뭐가 돼? A가 되겠지. 그 다음 봐봐. 사각뿔의 부피는 요게 2되니까 12가 된다. 그러니까 단위가 72 세제곱센티미터. 알겠지? 1 세제곱센티미터 이래 되는데 그러면 구가 되니까 36 파이가 봐야 된다. 봐봐. B파이라고 했거든. 구의 부피를. 구의 부피 B파이라고 했거든. 그럼 B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36이라 해야 돼. A는 216. 그리고 C는 요 계산하면 되겠지. 다음 그림 같은 질문. 두 그릇 A, B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을 때 부피가 같은 거지. 알겠지? X 값을 구하시오. 자, 물이 차 있는 모양 이래 돼 있지. 요 기둥으로 보면 되겠지. 요걸 하나 밑면으로 보고 요 높이로 보고. 높이가 4고. 자, 요 직각이 되니까 삼각형이 되겠지. 요 놈이 2가 되잖아. 요 3 되고.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얼마 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밑면 넓이지. 그래서 높이가 얼마? 4지. 그럼 부피가 얼마 되냐면 12가 된다고. 12.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또 볼 것이냐? 잘 봐라. 뿔로 본다고. 어떤 뿔로 보냐면 요거죠. 요거. 요게 밑면이 되고 요 높이가 되는 뿔로 본다. 그래서 잘 봐봐. 볼 수 있다. 요 보면 요죠 이렇게 물의 밑면. 요는 밑면이고 요게 높이가 된다니까. 요래 되고 있지. 요런 요게 이제 밑면적이고 있지. 요게 높이가 되는 뿔로 볼 수. 뿔은 부피는 항상 3분의 1로 하면 된다. 요가 수직이잖아. 밑면의 넓이는 자, 이게 x고 요게 9잖아. 밑면의 넓이 x 곱하기 9가 되겠다. 그리고 밑면의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지. 밑면 넓이 곱하기 요 높이. 요게 높이죠. 요게 높이 얼마? 2가 되겠지. 그러면 요 12, 요 없애주고 요 없애주면 3x 되겠지. 따라서 x는 4가 되겠다. 아하.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뿔을 요 오를 중심으로 굴렸더니 세 바퀴 회전하고 처음이 들어왔다.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한마디로 여기 원뿔 여기 있는 데다가 페인트를 칠했다고 하죠. 옆면에다가. 그러면 세 바퀴 돌아서 됐다는 건 요걸 반지름을 했을 때 세 바퀴 이렇게 굴려지거든. 그 원뿔 건널비 있잖아. 원뿔 건널비. 원뿔 건널비의 3배가 있잖아. 요 원의 넓이와 똑같다는 말 아니겠니? 맞지? 그렇게 된다고. 여기 지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원뿔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뿔이 이렇게 생기겠지. 맞나? 그럼 요 한 모선의 길이가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맞나? 요 중심이 되는 원이 되겠다. 원뿔 건널비의 3배가 뭔데? 요 원의 넓이가 됐다는 거거든. 원의 넓이는 어떻게? 반지름이 지금 4잖아. 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16파이 이래 되거든. 그러면은 원뿔에 정확하게 말하면 옆넓이 알겠지? 건넓이보다는 옆넓이에 곱하기 3배가 16파이가 되겠다. 그러면은 원뿔의 옆넓이는 3을 나눠주면 되니까 3분의 16파이가 되겠지. 근데 원뿔의 건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옆넓이는 3분의 16 맞거든. 요 밑면의 넓이 구해줘야 되겠거든. 쌤이 잘못했네. 아이고야. 봐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네. 알겠지?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그러니까 원뿔이 있으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라는 거지. 그러면 요걸 이제 펼치면 부채꼴 나오겠지. 요 부채꼴이 뭔데? 이 원뿔의 옆면 아니겠니? 원뿔이. 요 길이는 뭔데? 이 둘레 길이와 같이 일단
그럼 얼마 되나? 8파이가 되겠지. 물론 이제 요 밑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건데 16파이가 되겠지. 밑면의 넓이. 그러면 우리 이제 옆면을 구해야 되거든. 세 바퀴를 돌았다. 그럼 세 바퀴를 돌았다는 거는 여기 이게 그때 있잖아. 요걸 펼쳤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요 펼친 게 세 번이 있다 이 말 아니겠나?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 요걸 세 바퀴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원뿔의 옆 넓이 원뿔의 세 배가 이 원의 전체 넓이가 된다는 거 아니겠나?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뿔에 이렇게 구르다 보면은 이게 부채꼴을 형성할 거거든. 요 구르다 보면 부채꼴이 몇 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부채꼴이 세 개 들어가 있다고. 한 바퀴 구르면 옆면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 바퀴 구르면 옆면이 세 바퀴 이렇게. 그럼 요 부채꼴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세 등분이니까 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아시겠나?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를 지금 모르니까 반지름 길이부터 알아보자. 호의 길이가 지금 8파이 돼 있거든. 호기가 8파이. 그러면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막 360분의 120 하면 3분의 1 되겠지. 2파이 날라가면 4 되겠지. 4가 되는데 3 곱해주면 r 얼마? 12가 되겠지. 요 12 구했다. 그러면 옆넓이는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2분의 공식 두 번째 2분의 1 r 12 곱하기 8파이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6이니까 6이니까 68 48파이. 따라서 넓이는 48파이. 두 개 합치면 얼마 되겠다. 마지막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지름의 길이가 10cm인 공이 3개가 꼭 들어맞게 들어가 있다. 3개가 들어맞을 때 이때 원기둥에서 공 3개를 제외한 빈 공간의 부피를 구했거든. 그러면 잘 봐봐. 원기둥 안에 지름의 길이가 뭔데? 10cm거든. 일단은 한 조각을 이랬나 세 조각이 나겠지. 세 조각. 그러면 한 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기거라. 이렇게 이제 이 안에 구가 들어가 있지. 그렇지? 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빈 공간이지. 한 개 구해가지고 3배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빈 공간이 똑같다니까. 요 빈 공간, 요 빈 공간. 맞나? 그럼 요 한 개 가지고 빈 공간 구하고 곱하기 뭐 하면 되지? 3을 하면 되겠다. 그런데 봐봐. 저번에 아까 이야기 해줬는데 원기둥하고 후가 있잖아. 이렇게 원기둥 후가 있으면 요 반지름 R 물론 이제 이거 2R이 되겠고 반지름 R이 되겠지. 구의 부피비가 어떻게 되냐면 요 부피를 3이라 한다면 요 부피가 2가 되거든. 아시겠나?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뭔데? 10인 뭔데? 반지름이 나와 있잖아. 맞나? 구 하나의 부피가 얼마 되지? 구 하나 부피는 3분의 4파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그러면은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 이제 계산 요거 하면 되고 구의 부피. 그렇지? 그러면 부피비가 요 원기둥의 부피비가 이게 2일 때 이게 3이거든? 3인데 물론 이제 B로 돼 있지만 있잖아. 빈 공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 빈 공간은 요 전체 부피를 3이라 할 때 구의 부피는 2거든. 남은 부피는 뭔데? 이 부피를 2라 하면 남은 부분이지. 남은 부분. 이 빈 공간. 여기서의 뭔데? 빈 공간이지. 빈 공간. 빈 공간의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이라 할 수 있다. 1. 다시 한번. 원기둥의 부피를 3. 구의 부피를 2라고 할 때 빈 공간의 부피는 1이라 할 수 있는 거야. 구의 부피가 2가 될 때 빈 공간의 부피는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이 되겠지. 구 부피의 절반이 빈 공간의 부피가 되겠다. 됐나? 그러면 구 하나 부피가 이렇게 되거든. 3분의 4 파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거든. 구의 부피의 뭐가 된다? 절반이 뭔데? 이게 빈 공간의 부피라고. 맞나? 이 빈 공간이 몇 개가 있지? 한, 둘, 세 개 있지.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그럼 이 없어지겠지. 요거 하면 2 되겠지. 그러면 뭐네? 아이고 쌤이 좀 잘못했네. 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지? 반지름은 5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네. 뭐가 된다?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된다. 그러면 이거 두고 곱하면 10 되지. 그럼 얼마든 250파이 되겠지. 알겠지? 비로소 하면은 빨리 풀 수가 있다.